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AI 머신러닝 활용하기 웨비나 진행을 맡은 이양선입니다.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빅데이터, AI 머신러닝, 그리고 블록체인의 기술 융합으로 고도화 진화하고 있는 클라우드에 대해서 알아보고 아마존 웹 서비스와 메가존 클라우드의 머신러닝과 인공지능 서비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메가존 클라우드의 데이터 서비스 센터의 이태동 매니저님 그리고 김병훈 매니저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메가존 클라우드 데이터 서비스 센터에서 데이터 관점의 클라우드 컨설팅 및 로드맵을 제시하고 기술적으로는 블록체인을 리딩하고 있는 이태동 매니저라고 합니다. 네, 메가존 클라우드 데이터 서비스 센터에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과 관련된 데이터 분석 업무를 맡고 있는 김병훈 매니저입니다. 네, 이태동 매니저님, 메가존 클라우드라는 회사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다소 생소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회사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데이터 서비스 센터의 역할이 무엇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는 메가존이라는 회사에서 시작된 회사인데요. 메가존은 1998년, 약 20년 전에 창업을 했습니다. 2009년부터 클라우드 이노베이터라는 모토하에 클라우드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여기서 2018년, 그러니까 작년에 스핀오프를 한 회사가 메가존 클라우드가 되겠습니다. 메가존 클라우드는 사업 초기 데이터 사업을 갖다가 추가했고요. 이에 따라서 관련된 클라우드에서는 국내 최고의 MSP 그리고 유수 인력을 보유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네,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의 데이터 서비스 센터를 갖다가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 데이터 서비스 센터는 크게 4개의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고객 여러분들한테 데이터 관점에서 클라우드를 갖다가 컨설팅하고 로드맵을 제시하는 프리세일즈 조직이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갖다가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데이터 플랫폼 관점을 갖다 지원하는 파운데이션 조직.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 플랫폼 기반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석을 통해서 결과를 예측하거나 하는 것을 진행하는 분석팀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설명드린 블록체인을 통해서 일래스틱처럼 자체 패키지 솔루션으로 존재하는 것을 지원하는 데이터 솔루션 팀, 이렇게 4개의 큰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4개의 조직은 다시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가지고 비즈니스 관점, 컨설팅 관점, 그리고 분석 관점, SI 개발 관점으로 5개의 영역으로 사업을 갖다가 진행하는 사업 조직이 되겠습니다. 네, 이태동 매니저님, 그럼 오늘 웨비나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실지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여러분들께 저희 데이터 서비스 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빅데이터를 정의하는 부분, 그리고 이를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기업의 경쟁력을 설명을 드리고요. 이렇게 모아진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예를 제시하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는 블록체인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서 데이터를 중앙으로 집중해서 분석하는 관점과 데이터를 분산화시켜서 서비스를 진행하는 관점 2개의 큰 축으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약 50분간 발표가 진행된 이후에 10분의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을 이용하여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웨비나가 진행된 이후에 선별하여서 이태동 매니저님과 김병훈 매니저님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신 10분을 추첨하여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리고 또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5분을 추첨하여 무선 충전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클라우드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AI 머신러닝 활용하기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태동 매니저님,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의 시대, 즉 데이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시대라고 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의사를 결정하기도 하고 또 미래를 예측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서비스를 개발할 때 굉장히 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핵심적인 기술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한 데이터에 대한 기술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빅데이터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또한 이 빅데이터를 왜 클라우드에서 활용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빅데이터가 무엇인지 좀 알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정의하는 가장 이제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가 위키피디아라는 기관이고요. 여기서는 빅데이터를 정의하기를 데이터의 셋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어떻게 세팅되어서 묶음으로 있는 것인데, 영어 단어로 브로드, 그러니까 광범위하기도 하고요. 양으로 많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브로드한 것을 갖다가 의미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빅데이터는 데이터의 묶음이긴 한데 넓고 클 수 있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빅데이터를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빅데이터는 특성 세 가지를 갖다가 가진다라는 게 보통의 정의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볼륨이라는 부분, 두 번째는 벨로서티라는 부분, 세 번째는 버라이어티라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많이 정의를 하게 됩니다. 볼륨은 양이라는 뜻이고요. 저희가 이제 보통 단위로 기가나 테라, 페타 이런 단위를 쓰는데요. 이런 부분을 명시하는 내용이 되고요. 그리고 속도라는 측면은 벨로시티라는 의미는 실시간 데이터, 배치 데이터. 저희가 영상 데이터는 보통 실시간으로 많이 처리하고요. 로그 데이터는 배치 데이터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을 나타내는 게 벨로시티. 그리고 저희가 이제 텍스트에 정형화된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 저희 행동이나 말 같은 비정형 데이터 등등을 나타내는 버라이어티, 이렇게 세 개의 V자를 합쳐서 3V다라고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빅데이터라는 특성은 다양한 기술군, 그리고 도메인군으로 연결고리를 맺게 되는데요. 인공지능, IoT, 기타 등등의 기술군, 드론이나 로봇 같은 사업들, 여기와 연결되어 빅데이터가 사용이 된다, 이런 의미를 담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의되고 사용이 되는 데이터 관점이 과연 정말 중요할까라는 것을 의문시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것을 이제 잠재워 줄 수 있는 그림이 가장 오른쪽에 보시는 이코노미 2017년 표지 그림이 되겠습니다. 뜻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리소스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 될 테고요. 그 답은 바로 데이터라는 답이다라고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는 데이터가 결국은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앞에서 정의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이런 정의를 가지고서 어떻게 가치 사슬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발표할 내용은 분석, AI와 ML을 사용한 분석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블록체인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데이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 두 개의 관점은 회사,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맞춘 기술군이 됩니다. 그 군에 따라서 어떻게 전 단계가 필요하게 될 텐데요. 앞에는 그 전 단계들에 대한 그림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사용하는 폰에서도 제가 하루 종일 사용하는 데이터량은 많을 텐데요. 그런 폰을 포함한 다양한 소스에서 오는 데이터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갖다가 현재 저희가 설명하고 있는 클라우드에 담는 그림, 담아서 이것을 분석하는 그림이 중앙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까지의 과정은 결국 어떠한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 될 텐데요. 그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적용하실 수도 있고요. 블록체인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가치가 무엇이고 기업의 이득이 무엇인지는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용을 절감하는 부분, 편리성을 제공하는 부분, 기업 안에 있는 직원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분, 또는 기업의 에너지를 절감하는 부분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 중에 AI, ML 부분은 뒤쪽에서 아주 상세하게 저희가 설명을 진행을 하고요. 블록체인은 아직 그 시작 단계에 있다라고 봐서 좀 작게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간략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이제 정의 부분 설명드렸고 가치 사슬 부분을 좀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이런 것이 전개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전통적인 접근 방법과 디지털 시대의 데이터 접근 방법을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전통적인 방식의 가장 밑에 그려져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ERP, CRM 등등의 부분이 있는데요. 이러한 구성을 이루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이 대부분 분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분리 운영이 됐을 때 이것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모아야 될 거고요. 그 모아진 정보를 갖다가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인덱스로 나타내는 부분이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을 때 어려움이고요. 조직 간 분리되어 있고 여러 가지 비용적인 부분이 발생한다라는 게 이제 전통적으로 가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전통적인 부분의 대부분은 온프라미스라는 것으로 운영을 하는 방식을 선택을 해왔고요. 이러한 온프라미스에서 운영되는 방식이 현재 많은 실시간 데이터 또는 영상 데이터를 사용하는 새로운 데이터가 출현한 시대,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대에는 적절치 못하다라는 것이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고객분들이 이제 적용하는 방법론은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온프라미스를 구축하되 데이터를 모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온프라미스, 그러니까 분리된 공간에 데이터를 모으는 방식은 여전히 비효율성이 존재하고 비용이 높다라는 측면을 느끼시는 고객들이 많으십니다. 이럴 경우는 클라우드 상에서 데이터를 갖다가 모두 묶어서 분석을 하고 분석된 결과를 갖다가 모두가 볼 수 있는 체계를 만들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지난 몇 년간 업을 하면서 경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 이제 클라우드 전환 과정에 대한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 이제 이런 것들이 경쟁력이 정말 있을까라는 이제 의구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전문기관인 여러 가지 기관들에서 이제 나타내는 내용을 보면 될 텐데요. 그 중에 KT 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한 그림을 근거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빅데이터가 없는 시대에 그러니까 데이터는 제한되어 있었고 아까 보셨듯이 ERP나 CRM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제한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리고 이런 것을 갖다가 수동적이고 그리고 수집도 제한된 상황에서 분석을 해야 되는 시절에서 이제는 데이터가 훨씬 많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되고요. 그리고 다양하지만 능동적인 데이터들을 갖다가 분석할 수 있는 세상으로 바뀌면서 어떤 특성이 드러나는지를 갖다가 보이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특징은 과거를 먼저 분석하게 되고요. 그리고 현재 어떨까를 갖다 예측하는 단계에서 이제는 점점점 빅데이터 시대로 오면서 그럼 미래가 어떻게 될까를 예측하는 부분으로 전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국 기업이 더 성장하고 더 큰 일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를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빅데이터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고 그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갖다가 아는 것이 훌륭한 기업의 가치를 갖다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정말로 그러면 이런 이제 좋은 얘기들이 실제로 적용된 게 있어요라는 궁금함을 아마 고객분들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텐데요. 뭐 이거는 누구나 다 알 수도 있고 상당히 보편화된 이야기지만 아마존닷컴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아마존이 본인 스스로가 클라우드 사업자이지만 본인이 또한 중요한 서비스를 하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닷컴에 가시면은 제가 로그인을 하면은 저에게 어떤 상품에 나열된 리스트가 보이게 되는데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게 되는 내용이 됩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빅데이터를 갖다가 모아진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이러한 기능을 추천이라는 서비스로 아마존이 저희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마존은 많은 매출을 향상시켰고요. 실제로도 효과적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증명해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김병훈 매니저님, 지금 이태동 매니저께서 빅데이터를 분석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분석의 관점으로 활용할 때는 주요한 기술로 또 이제 AI랑 머신러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두 가지 기술은 어떤 기술입니까? 네,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은 빅데이터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쌓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런 쌓여져 있는 데이터로부터 저희가 많은 것을 제공받고 있죠. 모두 갖고 계시는 디바이스인 모바일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가 많은 것들을 제공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를 통해서 또 데이터가 계속해서 쌓여져 가고 있고요. 이렇게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쌓여가고 그리고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데이터들 그리고 이렇게 쌓여가고 있는 데이터들 가지고 무언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궁금증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더 나은 서비스, 그리고 뭔가 더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가능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그것이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머신러닝이라는 말 굉장히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머신러닝이 과연 무엇이냐? 간단히 컨셉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기업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서비스를 수행하는 스타트업 기업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서 대부분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궁금증에 대한 것들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술, 도구가 머신러닝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한 컨셉으로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 데이터는 많이 쌓여 있고 내가 원하는 서비스도 있는데 그리고 내가 궁금해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라는 고민을 그럼 머신러닝을 한번 이용해 보자. 그리고 머신러닝을 한번 스스로 학습하는 요즘의 최신 기술인 머신러닝을 활용해 보자 하는 관점에서 다가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이 정말 많이 쓰이느냐 하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기존에 벌써 많은 부분에서 사용하고 있으세요.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서 예측을 하는 시계열적인 예측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뭔가 특이한 걸 찾아내고자 하는 기업에서는 보안적으로 뭔가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을 찾거나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곳에서 내가 원하는 특이한 정보들, 그리고 내가 캐치하지 못하는 것들을 잡아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성 군집을 찾아주기도 하고 사진이 잘려진 사진도 복합적으로 붙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핸드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도 있죠. 안면인식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저희 실생활에 이미 많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그리고 머신러닝, 그리고 더 어려운 용어인 딥러닝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하고 정의를 해야 될까요? 그 인공지능은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능형 기계를 만드는 기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람의 머릿속에서 연산할 수 있는 그리고 계산되어질 수 있는 것을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해서 서비스 단계로 가져가는 것이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인공지능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윗단에서 계산되어지고 그리고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서포트해주는 기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서비스 받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세 가지 핵심 기술에 의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계속 사용되어지고 있느냐 그리고 점차 영역이 커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많은 컨설팅 조직이나 기술 기관들에서 이미 전망을 많이 내려놓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자료에서 보시듯이 서비스 부분이 굉장히 증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인공지능으로 서비스화되는 부분이 욕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10년 아니면 더 그 긴 기간 동안 데이터나 인공지능은 글로벌 경제에서 이제 게임 챌린저 역할을 한다. 경제적으로나 노동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장을 이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전망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또 무엇이고 또 왜 클라우드를 활용해야 할까요? 네.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을 이제 처음 진입을 하실 때 클라우드가 왜 좋으냐라고 접근하기 이전에 먼저 머신러닝을 위해 필요한 선결 조건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머신러닝을 도입하기 위해서 수행되어야 할 선결 조건을 크게 세 가지 요소로 뽑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충분한 데이터가 되겠죠. 머신러닝이나 그리고 그 인공지능을 위해서 뒷받침되어야 될 것들이 쌓여져 있는 큰 충분한 데이터이니까요.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뭔가 의미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한 기술들, 알고리즘이나 아키텍처들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데이터들, 큰 데이터, 그리고 정말 발전되고 기술적으로 발전되어진 알고리즘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만으로는 안 됩니다. 연산 능력이 필요하죠. 빠르게 연산이 되어지고 서비스가 될 수 있게끔 하는 컴퓨팅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알고리즘이나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많이 발전이 되어 왔었어요. 계속해서. 그러나 컴퓨팅 파워가 부족해서 기존에 사용하지 못했던 것들이 점차적으로 컴퓨팅 파워가 늘어나고 컴퓨팅 기술을 이용해서 연산 능력을 뛰어나게 하는 기술들이 발전되면서 점차적으로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이 저희 삶에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이 세 가지 요소만으로 충족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 외에
정말 이 머신러닝과 AI를 적용하기 위한 그 전문가들, 그리고 실적으로 서비스가 될 때 잘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가 하는 매니저먼트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인프라적인 것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자료에서 보시는 5가지 그림에 있는 질문들에 내가 확실히 모두 예스를 할 수 있느냐,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됐냐 했을 때는 물음표일 것입니다. 정말 이 5가지를 다 충족하기 위해 진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머신러닝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밑단에 더 들여다보면 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 사이언스를 보시면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집목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처음 시작일 것이고요.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 있으실 거고, 데이터를 전처리해야 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 그리고 모델링 기술들, 그리고 모델링을 학습하는 머신러닝 기술에 있는 것들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요즘에 분석가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술인 피처 엔지니어링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서비스 되기 위해서 모델이 디플로이가 되고, 그리고 서비스화 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설명해드린 3가지 요소, 그리고 2가지가 더 추가된 요소들, 그리고 이렇게 밑단에 깔려있는 여러 가지 이런 하나하나 엘리먼트들을 내가 다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 그러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클라우드라는 거죠. 클라우드에는 많은 서비스들이 녹아져 있고, 그리고 그 머신러닝 서비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쌓여져 있는 것이죠. 정말 그러면 클라우드가 머신러닝을 수행하는데 좋은가? 정말 장점이 많은가?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하냐면, 이전에는 뭐 가격적인 요소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얘기했지만 가장 좋은 건 진입에 있어서 항상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머신러닝을 돌아가기 위한 컴퓨팅 성능을 위해서 내가 그 막대한 그 컴퓨팅 성능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처음 도입부터 많은 투자를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진입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서비스로서 인공지능, 이게 분석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죠. 저희가 분석을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업무적으로나, 그리고 쓰이고 있는 대중들에게 있는 서비스로서의 인공지능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서비스로서의 인공지능이 다가가기 위해서도 클라우드가 참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자료에 보이시듯이 머신러닝의 핵심 컴퓨터 성능, 그리고 클라우드의 효과, 서비스로서의 인공지능, 이 2가지 측면으로 바라보시면 아마 클라우드에서 왜 머신러닝과 인공지능 서비스를 사용할까라는 의문이 조금은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장표에 있듯이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럼 정말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정말 활용을 많이 하려고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이미 많은 곳에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도입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죠. 저희 보시면 기존에는 클라우드가 인프라적인 측면이나 데이터를 담아놓고 한 곳에 집중시키기 위한 그런 도구로, 그리고 인프라적인 측면이 많이 돋보이고 발전을 해왔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최근 추세에 따르면 그것이 인공지능 서비스로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아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오른쪽에 있는 것을 보시면 앞으로 향후 계획에 굉장히 머신러닝 도입이 많이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서비스나 업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는 아직 벌써 많이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계획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에 대한 설명, 그리고 클라우드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고요. 자, 그렇다면은 아마존 웹서비스 클라우드에서 이렇게 머신러닝과 그리고 인공지능에 관련된 서비스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클라우드로 접근하실 때 이제 AWS에 있는 클라우드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AWS에서는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에 대한 비전을 다음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데이터 과학자와 개발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편리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이 비전은 어떤 것이냐, 기존에 여러 가지를 고려를 많이 해야 되고 접근했을 때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 군데 집중화해서 서비스화하고, 그리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하겠다, 그리고 많은 데이터 과학자들과 개발자들이 사용하게 하겠다, 이런 목적에서 이런 비전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다면 AWS가 제공하는 머신러닝과 인공지능 서비스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 그림으로 자료로 표현해 드리고 있는데 벌써 많은 곳들이 서비스화 되어 있습니다. 맨 윗부분에 보시면 이미 많은
개발을 통해서 학습되어 있는 모델을 품고 있는 AI 서비스들이 있고요. 사진이나 동영상을 분석하는 비전, 그리고 말을 텍스트로 변환하거나 텍스트를 말로 변환하는 스피치, 그리고 언어 변환 같은 랭귀지 기술들, 그리고 추천이나 여러 가지 등등의 기술들이 이미 AI 서비스로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받쳐져 있는 이렇게 AI 서비스들 외에도 많은 프레임워크들이나 인프라들을 사용하고 그리고 디플로이하고 서비스로 연결해주는 하나의 통합 환경을 만들어주는 머신러닝 서비스인 세이지메이커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그 안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는 프레임워크, 뭐 텐서플로우라든지 MXNet 같은 고도화된 프레임워크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서비스들을 연결해서 쓸 수 있는 환경들을 이미 제공하고 이미 많이 갖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뿐만 아닙니다.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이렇게 다양화된 서비스들 외에도 기술적으로 뭔가 축약되어 있는 툴박스 형태의 개념의 것들을 제공을 해줬는데요. 이거는 스스로 전문가들이나 기존에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업단에서 개발을 하고 그걸 통해서 공유를 하고 다른 분들이 그 부분들을 이용을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식적인 공유와 확장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참 고무적입니다. 그렇다면은 말씀해 주신 그 서비스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다면 머신러닝이라든지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AWS에서 가장 요전 장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세이지메이커라고 하는 그 환경이 있습니다. 이 세이지메이커라고 환경은 머신러닝을 하기 위한 완전 관리형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데이터를 끌어와서 데이터를 처음 전처리부터 시작해서 서비스까지 모든 단계를 다 이곳에서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에 보이다시피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렇게 머신러닝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그리고 서비스까지 가는 그 길들,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 이것들을 세이지메이커라는 한 환경 내에서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접근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세이지메이커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이지메이커 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느냐? 환경만 제공해 주는 건 아니고요. 이 세이지메이커 안에는 기존에 빌트인된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한 10여 개 이상의 머신러닝 및 딥러닝 알고리즘이 존재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빌트인 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요. 그리고 빌트인된 알고리즘 외에도 기존에 많이 발전되어 온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에 보이는 그런 알고리즘들을 가져다가 이 환경 내에서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프레임워크들, 발전되어 온 프레임워크들, 그리고 아파치 스파크,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빌트인된 것부터 오픈소스, 그리고 기존의 AI 서비스, AWS에 있는 데이터 관련된 모든 서비스들을 다 연결해서 세이지메이커 환경에서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 참조 아키텍처를 제가 자료에 넣었는데요.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저희 기존의 분석가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노트북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웹에 먼저 질문을 던지고 답을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는 그런 분석 도구인데요. 기존의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하시면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 주피터 노트북 환경을 세이지메이커에서 제공을 해주고 그 컴퓨팅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쌓여있는 버켓에 이미 이를 담고 있는 S3의 데이터를 담아서 트레이닝을 하고 그리고 호스팅 배포까지 이루어지는 이 일련의 과정을 이 그림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모든 환경에서 할 수 있다는 게 세이지메이커입니다. 그러면 세이지메이커는 머신러닝 환경을 제공해 준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윗단에 있는 그 AI 서비스, 그리고 많은 레시피와 발전되어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던 AI 서비스는 그럼 뭐야?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아마존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이 아시다시피 추천 서비스입니다. 앞서서 빅데이터를 언급해 주실 때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AWS,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 이전에 20년 동안 그 기술을 계속해서 발전해 왔고 머신러닝 서비스로 추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닷컴에서 이미 검증되어 있는 그런 기술들을 녹여서 만든 것이 퍼스널라이즈고요. 실시간 개인화나 그리고 추천 서비스 등에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리테일이나 이커머스, 그리고 VOD 추천 서비스, 그리고 뉴스 기사들,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퍼스널라이즈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AI 서비스 하나만으로도 데이터 인풋에서 서비스까지 연결될 수도 있고, 더 확장의 개념으로 앞서 전에 설명해 드린 세이지메이커와 연동해서 쓸 수도 있는 그런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러면 퍼스널라이즈 작동 방식을 그림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클라우드에 그 데이터를 담는 그릇인 S3에 그 데이터를 담아놓고 그리고 인터내셔널 정보들을 디바이스 기기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퍼스널라이즈가 그 안에 많은 요소를 다 담고 있어요. 그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면 데이터를 정제하고 피처도 만들어내고 모델도 만들고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추천까지 해주는 모든 기능을 담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추천된 아이템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만 준비되어 있고 어떻게 서비스할지만 결정되어 있으면 이 퍼스널라이즈가 내가 원하는 모든 기능들을 다 품고서 제공해 주고 있다는,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서비스 관점에서 분석적인 것을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존에 20년 동안 했던 노하우들을 모두 녹여놓은 고도화된 추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퍼스널라이즈가 과연 그 내부에는 어떤 프로세스들로, 절차별로 다 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워크플로우를 보여드리고 단계별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략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처음에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준비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추천 서비스를 하기 위한 데이터, 어떤 개인화된 서비스를 하기 위한 데이터는 딱 세 가지로 유형으로 이력 데이터를 인식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유저 관점의 정보들, 그 유저의 연령이나 모두 아시다시피 성별이나 그리고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충성도, 여러 가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고객들에 대한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고객들의 정보들, 그리고 그 고객에게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동영상이 될 수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판매되는 품목일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아이템들에 대한 정보들, 카테고리가 될 수도 있고, 재고 여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판매되는지 가격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담아놓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터랙션 정보들이 있죠. 고객들이 이니에이블해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추천 서비스를 받는 그 공간에서 일어나지는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한 정보들을 이렇게 데이터로 저장해서 입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요소인 사용자, 그리고 항목, 상호작용, 이 세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데이터를 처음부터 받게 되고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구성되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에서는 데이터가 구성이 됐고 데이터도 정의가 다 되었고 데이터도 다 전처리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 머신러닝 학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퍼스널라이즈는 앞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굉장히 고도화된 학습되어 있는 아키텍처를 이미 가지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솔루션을 생성할 때 퍼스널라이즈가 가지고 있는 레시피들이 있는데요. 딥러닝에서 그 퍼스널라이즈에 더 고도화되게끔 되어 있는 HRN 등등, 그리고 SMS, 여기 밑에 보이시는 네 가지 레시피들을 가지고 좀 더 고도화된 추천 서비스를 하기 위한 머신러닝 레시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화나 추천을 위한 최신 기술 기반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점차 발전되고 있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갱신되고 있는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공되어 있는 고도화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붙고 있는 레시피를 가지고 솔루션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이 빌트인 레시피들이 과연 정말 좋은 성능을 내? 그럴까라는 이제 의문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두 가지 예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무비렌즈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모두들 아시다시피 요즘에 많이 저변이 확대되어 있는 넷플릭스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곳에서 점차 기술적으로 발전되어 가서 마지막에는 클라우드, AWS 클라우드의 퍼스널라이즈 서비스를 이용해서 HRLN이라고 하는 레시피를 이용해서 추천 서비스를 제공했더니 기존에 있던 서비스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는 모습에, 그리고 에러율이 낮은 평가 지표를 가진 고도화된 모델을 생성하고 서비스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넷플릭스라는 곳이 아마존만큼 추천 서비스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넷플릭스가 바로 AWS의 퍼스널라이즈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델을 만드는데 모델하고 학습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모델을 만들 때는 모델을 만들고 나서 그 모델이 얼마나 좋은가는 평가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평가에서 좀 더 좋은 지표를 얻기 위해서 파라미터도 점차 향상시키고 수정해 가고, 그리고 좀 더 좋은 모델이 나오기 위해 재학습을 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 모델링 과정이 있는데요. 그 모델링 과정을 위해서 퍼스널라이즈 추천화 서비스에 적합한 지표들을 5가지를 정의를 했고, 이 지표들에서 좋은 훌륭한 지표 수준이 나오기 위해 계속해서 학습을 하고, 그리고 평가를 하고 최종적으로 좋은 모델을 밝혀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평가까지 하고 학습을 통해서 좋은 파라미터도 넣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모델이 생성이 되었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는 서비스로 가야죠. 거기서 나오는 결과들을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드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나면 모델에서 모델이 생성이 되게 되고 인터랙션 정보들이 들어오면 아, 이 고객은 어떤 게 좋다는 라는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 캠페인도 생성이 되게 되고 그 캠페인을 통해서 추천 결과가 활용이 되고 서비스 단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질 때는 API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추천되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은 정말 좋은 순서대로 그 랭킹을 매겨서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 많은 것들이 추천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어떤 것이 중요하냐는 모델링을 통해서 그 머신러닝 과정을 통해서 좋은 아이템들이 순서대로 배열돼서 서비스하게 됩니다. 이렇게 크게 5가지의 워크플로우로 기술적 기반을 가지고 퍼스널라이즈가 작동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5가지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가지는 퍼스널라이즈를 활용해서 어떻게 그림을 그려서 서비스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간단히 3가지 정도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이들 사용하시려고 하는 실시간 추천인 거죠. 많은 이커머스에서 사용을 하시고 있고 이미 도입을 하려고 하고도 있고 하는 서비스일 겁니다. 프로덕션 환경이라고 하시죠. 디바이스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웹 환경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고객이 들어오게 되면 그 들어온 정보를 퍼스널라이즈에 보내고 그리고 그 고객이 하는 추천을 뭘 해주면 좋겠는지에 대한 정보를 퍼스널라이즈에 던져서 그 모델에 태우게 되고요. 그 고객에 가장 적합한 추천된 아이템들을 웹화면에 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존에 빌트인되고 학습되어 있는 모델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고객에게 제공될 수 있는 실시간 추천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부분과 비슷한데요. 이거는 검색. 그 브라우저상이나 디바이스상에서 뭔가를 검색할 때 여태까지 그 검색해왔던 모든 정보들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퍼스널라이즈에 있는 여러 가지 고도화되어 있는 그런 모델을 가지고 딱 그 개인의 선호도가 반영된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정보가 더 필요할 수도 있고 검색에 대한 여러 정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엘라스틱 서치라고 하는 서비스를 여기다 표현을 했는데요. 이렇게 담겨져 있는 어떤 하나의 공간을 활용해서도 서비스와 연결해서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메시지 게이너라고 하는 건데요. 메시지 게이너는 모바일 디바이스로 바로바로 호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다른 기술들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의 핀포인트라든지 그리고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디바이스의 데이터를 퍼스널라이즈로 가기까지의 데이터 정제 작업이나 데이터 변환 작업들을 이루어지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퍼스널라이즈해서 모델을 통해서 최적화된 사용자 세그먼트를 통해서 최적화된 모습들에 대한 개인화 정보를 메시지로 모바일로 바로바로 전송해주는 서비스도 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3가지 외에도 다른 많은 서비스들을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루어져 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서비스화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퍼스널라이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클라우드 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머신러닝과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메가존 클라우드는 이들 서비스와 결합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네, 메가존 서비스에서는 앞전에 설명드린 AWS의 많은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고객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접점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AWS 서비스 그리고 메가존 클라우드만의 노하우 이런 걸 접목해서 머신러닝,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그 비즈니스 활동에 있어서 인공지능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그리고 다하기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첫 접근의 발걸음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과가 완성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사용되어지고 운영되어지는 모습까지 모든 것들을 접목해서 그림을 그려드릴 수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서비스를 지칭해서 큐브 AI라고 하는데요. 저희 자료에 보이다시피 여러 가지 기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형부터 비정형, 그 여러 가지 AWS 제공하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분석들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큐브 AI라고 하는 서비스의 컨셉이 이제 5가지가 있는데요. 지칭해서 이렇게 큐브 AI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은 지속성. 그래서 모델을 만들었으면 테스트하고 업데이트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측면의 지속성. 그리고 머신러닝에 이용한, 그리고 인공지능에 필요한 여러 가지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관점. 그리고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비즈니스에 효율적으로 적용하고 기업에서 데이터를 함께 분석할 수 있는 관점.
그리고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고 작은 규모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계속적으로 발전나갈 수 있는 확장성, 그리고 이 바탕에 지속성과 리소스와 적용과 확장성에 있어서의 그 안에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알고리즘 서비스까지 통합해서 제공해 주는 것이 큐브AI라고 합니다. 그래서 큐브AI는 기본적으로 이런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가장 간단한 그림입니다. 어떤 분석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그릇,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변형할 수 있는 AWS의 서비스들을 결합을 해서요. 빌드하고 트레인하고 디플로이하고 최종적으로 사용자에게 서비스하는 단계까지 이런 모든 그림을 그려서 하는 머신러닝과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클라우드 상에서 그러니까 서비스가 되는 AI라든지 머신러닝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클라우드 상에서 AI라든지 머신러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도입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 많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고,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지금 자료에 있듯이 예전부터 의료, 그리고 금융, 제조 등등 정말 많은 곳에서 쓰이고 있고요. 이런 도메인 측면,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사용하고 있지만 서비스 측면에서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그 사진이나 비전이라든가 아니면 드론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증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을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의문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세 가지 관점으로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인공지능 서비스 관점, 그리고 머신러닝 서비스 관점, 그리고 밑단인 프레임워크 서비스 관점인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AI는 이미 갖춰져 있고 고도화되어 있는 퍼스널라이즈 같은 서비스 같은 이용을 이용해서 데이터만 제공해주고 최종적으로 디바이스에 그 서비스 이론까지 포괄적으로 사용해 보겠다 하면 인공지능 서비스 관점인 거고요. 우리는 새로운 모델도 구축해보고 AI 서비스도 이용해 보겠지만 새로운 모델도 생성해보고 학습을 해보겠다 하는 관점으로 바라보신다면 머신러닝 서비스. 우리는 인프라를 제공해주면 직접 인력을 동원해서 모델도 만들어 보고 구축 학습 배포까지 실제로 해보겠어 하면 프레임워크 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아우르는 서비스를 하실 텐데 일단은 관점상으로 세 가지를 고려하시고 나한테 가장 맞는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시면 접근이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AWS를 사용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한 사례를 제가 한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으로 사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가 있는데요. 그 중에 5대 스포츠라고 하는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F1입니다. 올림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시청하고 있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있는 관점에서 5대 스포츠 중에 하나라고 하는 F1이 있습니다. F1은 굉장히 오래된 스포츠 이벤트고요. 이 F1에서는 이미 모든 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65년간의 축적된 데이터를 모두 다 클라우드에 넣었어요.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모든 서비스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대용량의 데이터도 집어넣고 있고요. 기계학습 기반의 실시간으로 경기를 분석해서 그 경기 운영의 묘나 여러 가지 상태들을 확인하고도 있고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경기들의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레이싱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F1이 발전함으로써 점점점 데이터도 쌓여가고 그리고 보는 흥미도 계속해서 클라우드를 통한 머신러닝 서비스를 통해서 계속 발전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많은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도 사례가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보여드린 F1 서비스가 담는 것, 받는 그릇부터 여러 가지 많은 포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라서 먼저 보여드린 거고 이 부분뿐만 아니고 나는 머신러닝 관점에서 분석만 서비스를 한번 다가가고 싶어 하는 서비스도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가장 먼저 선행돼서 고민해 볼 부분은 내가 내 데이터로 무언가를 하고 싶은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먼저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머신러닝이라는 게 이슈가 되니까 사용해 보고 싶어가 다만 그것만 원하신다면 그거는 조금 힘드실 수도 있고요. 내가 진정 원하는 것과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접근하시면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이 비즈니스와 모든 서비스에 있어서 큰 가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라우드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AI와 머신러닝 서비스, 그리고 또한 그 활용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블록체인 쪽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클라우드 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매니저님, 최근에 블록체인 기술은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 클라우드에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이제 블록체인 얘기를 간단하게 정의해 드리고요. 사례에 접근하는 방식을 좀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블록체인이 아직은 업계에서 많은 사업 영역이 개척되거나 시작되는 부분이 좀 미흡해서요. 예, 개요 정도의 내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의 분석은 데이터를 중앙화시켜서 거기에서 가치를 뽑아내서 어떤 것을 예측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근데 블록체인 기술은 그 방식보다는 모두가 똑같은 데이터를 가져서 가치를 발휘시키는 방식입니다. 그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회사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의 블록체인, 말 그대로 기술의 특성을 나타내는 키워드인 블록체인이 의미하는 바는 데이터의 묶음인 블록과 체인, 연결이 되겠습니다. 데이터의 묶음들이 계속적으로 연결시키는 기술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연결되어 있는 모든 블록체인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보인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이제 보통 이제 분산 원장 기술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기술의 기반이 되는 P2B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좀 특성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클라우드는 분명히 중앙화 방식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블록체인이 클라우드와 접목을 하고 방식은 P2B를 선택한다고 해서 약간의 혼선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특성을 드러내냐면은 그 분산화되어 있는 P2B 방식이 클라우드 안에서 동작을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블록체인도 이제는 퍼블릭 존으로 나가면서 많은 스케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좀 수월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 피어 투 피어 방식의 기술을 적용해서 어떤 결과를 갖다 유추하기 위해서 그러냐면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유실하지 않기 위한 것을 갖다가 지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기술을 갖다가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합의 알고리즘 또는 컴퓨팅 파워를 쓰는 방식 이런 내부적인 기술들이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접근하지 않고 간단하게 위에 개요 정도로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블록체인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과연 이제 왜 자꾸 제가 서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공식 기관인 가트너가 제시한 그림을 보고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트너는 2018년까지를 블록체인의 도입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ppearance는 이제 보인다 이런 뜻이니까요. 서두에 나타난다, 기술이 이제 도입된다 또는 시작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파란 점이 2023년도 확장이 일어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결국 사업이 본격적으로 커지고 모든 기술이 보편화된다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기술이 보편화되면 회사 조직 내에 블록체인 기술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존재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셔도 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과정에 2019년도인 지금은 블록체인이 막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작하는 시점에 가장 이제 주요한 서비스로 등장하는 게 바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블록체인이 바스, 블록체인 as a 서비스라는 뜻이 되고요. 이 뜻은 블록체인이 클라우드로 진출하고 있다는 뜻을 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클라우드로 진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기존 사업인 메인넷이라는 사업, 온프라미스 사업이 퍼블릭 존에서 형성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참여하다 보니 리소스는 더 많이 필요하게 되죠. 이럴 때 스케일이 가능한 클라우드 기술이 도입되면서 블록체인의 한계에 있는 기술들을 갖다가 더 확장시킬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내용이 되고요. 여기에 발맞춰 아마존은 AMB, 아마존 매니지드 블록체인 서비스라는 걸 런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메인분에서의 클라우드 진입과 동시에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미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갖다가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다 노출을 시켰고요. 여기 물론 이제 코인 기반의 리브라라는 코인이 등장을 하긴 하는데요. 이 부분이 등장하는 이유는 제가 페이스북을 한국에서 쓸 때, 제 친구가 미국에서 페이스북을 쓸 때 서로 그 데이터는 쉽게 보지만 지금까지는 화폐 교환이 일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또는 돈을 전달해 줄 때 메커니즘을 쓰지 못했는데 이제 페이스북이 여기까지 진출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아서 적용이 가능한 분야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페이스북도 진출하고 있는 금융권이 가장 활발하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키워드인 비트코인도 역시 금융권에서 일어나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배송 추적 부분에서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저는 줬는데 상대는 받지 않았다. 저는 10개를 줬는데 상대는 9개만 받았다.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많은 조직 간 또는 사람 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대부분 장부, 그러니까 문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술의 이 부분을 기술적으로 블록체인을 도입하면은 데이터가 원천적으로 변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투명하게 이 기술 갖다가 적용해서 가치를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소매와 의료 등등 다양한 적용 분야가 가능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은 드렸는데요. AWS에서는 블록체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AMB라고 아마존 매니지드 블록체인 서비스를 준비해 놓고 있고요. 이 서비스는 완전 관리용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이퍼 패브릭이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올해 연말에 이더리움을 지원한다는 게 아마존 AWS의 로드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하면 이 서비스는 안전하고 신뢰성을 주는 서비스가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마지막인데요. 기술적으로 실제 사례를 내부적으로 들여보다 보기보다는 아직 블록체인이 서두에 있다 또는 시작되는 단계에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요. 구두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사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개의 주체가 있습니다. 맥주 공장, 배송 트럭,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컵, 그리고 냉장고 이렇게 주체가 4개인데요. 이 주체 4개에다가 똑같은 데이터를 항상 같이 볼 수 있게끔 한다면 어떤 장점이 생길까? 이럴 것 같습니다. 맥주 공장에서는 맥주를 1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것을 판매하는 점에서는 9개만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의 방식이라면 그것을 장부로 또는 문자로 하면서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또는 이걸 해결하기 위한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요. 블록체인 기술이 여기에 도입되면 맥주 공장에서 10개를 보냈다라는 정보가 실시간으로 냉장고에 담겨지게 되고요. 그 냉장고에 9개가 왔다고 나오게 되면 바로 알람을 띄우면서 각 주체들한테 맥주가 어디선가 로스가 생겼다 또는 손실이 생겼다라고 바로 노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데이터가 분산화되어 있고요. 주체들한테. 이 주체들이 분산화된 것을 가지고 어떤 이득을 가치 그리고 어떤 가치를 갖다가 발휘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냐에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은 도입할 수도 있고 도입하지도 않을 수 있는 기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매니저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동안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 주신 소중한 질문 몇 가지를 뽑아왔습니다. 김수열님께서요. 머신러닝 AI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컴퓨팅 파워를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클라우드와 엣지 컴퓨팅의 관계와 그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어느 매니저님께서 네. 제가 설명드린 장표에 보면 3가지 요건 중에 컴퓨팅 파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 딥러닝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인공지능, 머릿속에 있는 뇌에 있는 뉴런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기계에 접목시켜서 활성화시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습을 하게 되고 데이터들도 큰 데이터를 사용하다 보니까 많은 컴퓨팅 기술이 필요해요. 단순히 하드웨어만 높아졌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드웨어를 돌릴 수 있는 모델들에 대한 아키텍처 그림도 많이 발전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동영상이든지 데이터는 더 쏟아질 거고, 그리고 그 고품질의 데이터들이 생겨나면 생겨날수록 더 많은 컴퓨팅 엔진이, 그리고 더 고용량의 컴퓨팅 엔진, 그리고 실제로 분석이 돌아갈 수 있는 아키텍처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는 실시간 응답 같은 걸 더 원하시기 때문에 이 컴퓨터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그리고 클라우드에서 활용 관점에서 봤을 때도 앞으로 점점 더 성장할 수 있는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재규님께서요, 아마존 웹 서비스의 DB나 보안 등 각종 또는 오픈소스 서비스를 사용하다가 애자일이나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로 바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피해가 예상되는지, 그리고 대부분 하나에 종속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가용성 확보를 받으면서 넘어갔으면 하는 측면인데, 그러니까 가용성 확보도 필요하고 하나에 종속되지 않고 싶어 하시는 분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이제 AWS의 DB나 보안이라는 단어를 쓸 때 여러 가지로 구분될 것 같습니다. 단순 DB는 예를 들면 MySQL이나 마리아나 DB를 쓸 경우 애자일하게 넘어가거나 다른 클라우드가 전혀 이슈가 없는 상태가 되고요. AWS에서 제공하는 매니지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약간의 커스터마이제이션, 변화가 일어나면서 아마도 배움에 좀 배워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박선희님께서는요, 그러니까 아마존의 퍼스널라이즈를 이용한다는 것은 트랜스퍼 러닝을 이용하게 되는 것인지, 또 그리고 트랜스퍼 러닝을 이용해서 학습하여서 새롭게 모델을 만들고 또 그 모델을 이용해서는 서비스를 만들게 되는 것인지라고 질문해 주셨거든요. 네. 그 퍼널라이즈가 기존의 그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유저 관점과 아이템 관점과 그리고 트랜잭션 관점의 세 가지 요소를 갖고 있는데요. 그렇게 정리되어 있는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고 런닝되어 있는 학습되어져 있는 그런 모델이 가지고 이미 있고요. 그 모델을 가지고 내 데이터를 좀 더 집어넣어서 좀 더 학습되어진 효율의 모델을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학습을 가지고 트랜스퍼에서 모델을 만드는 건 맞고요. 그리고 많이 학습되어 있고 많이 기술적으로 되어 있는 레시피로 되어 있는 그 모델을 이용해서 내 데이터까지 넣어서 더 좋은 모델을 만들어서 그 모델로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네, 그 가지영님께서는요, 테크니컬 서포팅이 어떤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러니까 그 주력으로 서비스 하시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질문하셨는데요. 네, 일단은 저희 데이터 서비스 센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 관련된 모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현재 쓰시는 방식에서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방법, 그리고 클라우드로 전환해서 분석하고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방법, 일래스틱을 하는 방법, 데이터 관점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이제 저희 데이터 서비스 센터에서 주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소영님께서는요, 이미 데이터 웨어하우스 형태로 빅데이터 서버를 구축해서 사용 중인데요. 클라우드 기반으로 바꾸려면은 쉽게 가능한지 질문하셨습니다. 네, 이 부분은 물론 이제 내부적인 내용까지는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구축을 한 상태라면 쉽게 하실 거로 예상됩니다. 기본적인 기능이나 이해도를 가지고 아마도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만드셨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AWS의 기본적인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은 바로 적용이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대해서 지금은 처음 시작 단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지만 또 여러 지금 블록체인 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활용을 어느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네, 일단은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AWS를 썼을 경우 스타트업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블록체인 내부에는 어려운 기술들이 존재합니다. 보안하고 합의 알고리즘 같은 경우인데요. 이것은 보통의 스타트업에서는 구현하기가 대단히 오래 걸리고요. 전문화된 역량을 가진 인력들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AWS에 아까 설명드렸던 AMB를 사용하시고요. 그 위에서 서비스단, 그러니까 서비스단이라고 하면 기술적으로는 REST API 정도를 구현하시면은 데이터를 갖다가 블록체인화 시켜서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미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많은 질문에 답변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그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 5분을 추첨하여서 무선 충전기를 보내드리고, 그리고 설문지에 참여하신 10분을 추첨하여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태동 매니저님 그리고 김병현 매니저님, 그러니까 오늘 이 웨비나는 처음 참석하셨는데요. 그 소감이 어떠셨는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관점을 가지고서 다른 분들과 의사통을 라이브로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머신러닝과 인공지능 관점에서 저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자세하거나 뭐 이론적인 부분까지는 아니었지만 전체적으로 서비스나 관점에
있어서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을 어려워하지 마시고 나도 한번 접근해 봐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오쇼TV가 마련한 클라우드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AI 머신러닝 활용하기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신문 오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